기다리고 계시죠? 아, 요즘 채널 고정돼서 인기가 상승되고 있는 그 이름 대단한 거룩합니다. 신 같아, 그죠? 네. 추앙해야 돼. 네. 네. 자, 우리 성형모의 청진기 청진기 톡톡.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는 피입니다. 피. 그래서 오늘은 피가 부족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형모 원장입니다. 왜? 피가 부족하면 생기는 게 빈혈 아닙니까? 빈혈? 그렇죠. 빈혈이죠. 그 빈혈 왜 생겨요? 빈혈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하나는 많이 생성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섭취가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 음식을 갖다가 이제 빈혈에 되게 좋은 그 성분들이 뭐 소간이나 멸치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영양분이 많이 부족해도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몸에서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또 빈혈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원인이 됩니다. 뭐 짜게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소금이 피에 대해서 그 피의 이 혈하고는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해서 소금은 우리 몸의 삼투압과 영향이 있어서 몸에 체액을 많이 주냐 안 주냐 이런 차이지 빈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빈혈하면 그 어지러움증 같은 게 현기증 같은 게 나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증상도 또 동반되는 게 있나요? 가장 많은 게 허혈 증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통이 생기고 네. 어지럽고 기억이 안 나고 막 까먹고 뭐 치매 증상 나타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또 심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심장이 아프죠. 아프고 막 벌떡벌떡대고 나도 모르게끔 심경증이라고 해서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토하기도 하고 일부러.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피가 폐로 안 가게 되면 우리가 호흡을 잘 못하게 되고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장으로 안 가게 되면 소화가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피가 많이 부족해지면 생리율도 많이 좀 떨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말초에 피가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되면 여기서 막 저림 현상이나 통증도 오고 막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럼 폐경 이후에 그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뭔가요? 폐경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 조혈모 세포라 그래갖고 피를 만들어내는 데가 우리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 피가. 그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뼈가 성장이 되면은 그다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이 피 생성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폐경기 때 이후에는 이런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동생이 빈혈이 좀 있어가지고 맨날 그 소간, 네. 간을 사다가 생걸로 먹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쳐서 네. 구워서 먹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조혈이 잘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걸 다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소간을. 그리고 또 아니 선지도. 네, 선지도 그렇군요. 네. 해장국 시켜가지고 선지를 또 많이 먹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성질은 아닌 근데 것 굳이 같아요. 아니, 해장국에 네. 해장국에 들어있다 보니까 네. 이제 해장국을 아니 뭐 아는 해장국집 뭐 선전. 아니 나는 그건 아닙니다. 소간을 네. 네. 나는 생으로 좋아서 먹는 게 이 저 눈이 맑아진다 그래서 먹는데 그것도 이유가 그 빈혈에도 좋으면은 네, 오늘 빈혈에도 많이 당장 좋다고 오늘 그냥 네. 그럼 빈혈의 원인은 결국 피에 이제 철분이 부족해서 그렇죠. 생기는 네, 거. 예. 그러면 철분만 보충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빈혈 약 같은 경우도 철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부인과 쪽에서는 이제 생리를 많이 하는 분들, 그러니까 생리통이 있으면서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어서 그 생리했다가 하는 경우인데 보통의 생리혈에는 혈액 응고인자가 없어서 덩어리가 안 나와요. 근데 생리할 때 덩어리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100% 빈혈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 수치가 보통 한 12에서 16은 돼야 되는데 10 이하를 빈혈로 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어지럼증으로.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생량이 많아도 빈혈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생량이 많은 거는 몸에서 나가는 피가 많아지는데 생성되는 것보다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빈혈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빈혈에 그 부인과 상관계가 있나요? 네, 그 생리량이 너무 많고 거기 덩어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혈색소라는 우리 몸의 그 물질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게 돼요. 혈색소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게 바로 빈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생리를 할 때쯤 돼서 생리량이 많은 사람들이 막 짜증도 많이 내고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같은 일을 해도 그날은 힘들어서 집에 가서 쉬게 그래요. 되고 이렇게 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바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뭐 빈혈 같은 거는 우리가 평상시 빈혈 온 사람들은 알아서 잘 관리도 하겠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 대한 별도로 치료 방법 같은 거나 뭘 먹어서 네.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인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남자들은 빈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자들은 골수에 문제 있거나 이제 암 같은 거였을 때 또 아니면은 이제 크게 다쳐갖고 출혈이 크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고요. 빈혈 철분약을 소비하는 거 보면은 여성들이 한 80% 이상 된다고 얘기돼요. 네네. 그만큼 여성들이 생리 때문에 생기는 빈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생리할 때 덩어리 나오는 질환이 근종이나 성근증, 자궁내막 용종, 자궁내막 증식증 같은 이런 진단을 확실히 받아서 빨리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 되는 걸 없애주면 그다음에 빈혈이 다 교정됩니다. 네. 그 아침에 자고 나면 어지럽고 막 이렇게 비실비실한 그거는 어떤 뭐 그거는 아마 잠이 들깨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아 그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잘 들으셨죠? 옛날에는 우리가 없고 못 먹어서 빈혈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의술적으로 뭐 이제 뭐 네. 철분이 모자라서 그렇다 또 어디에 또 이상이 있다 이만큼 디테일하게 우리가 모든 의학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있는 우리 건강지킴이 우리 성형모의 청진기